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말버릇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호감이 필요하죠. 우리는 살면서. 어차피 이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요. 특히 이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좀 내가 호감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린 나름대로의 그게 뭐 맞는 방법이든 아닌 방법이든 이제 방법을 쓰는 거죠. 선물을 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잘 보이려고 내가 이쁘게 차려입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방법을 쓰죠. 여러분은 호감을 얻고 싶은 사람한테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다들 다르긴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말버릇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말하느냐 가장 중요하죠. 오늘은 이제 호감을 얻는 말버릇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억했다가 자주 쓰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기 아주 간단한 걸로만 오늘 이제 따로 이제 한번 모아봤어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아주 좋은 거. 첫 번째, 너는 이에요. 너는 쉽죠. 기억하시기 쉽죠. 상대방의 의견을 이제 묻는 거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행동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묻지 않으면 상대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말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친구랑 만났을 때 월요일에 만났어. 주말 어떻게 보냈어? 이렇게 이제 질문 받았어요. 그러면 나 주말에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했어. 얘기하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 우리 저거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주말에 이렇게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하고 나서 너는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뭐 내 건 얘기했는데 네 주말에 전혀 관심이 없어 라고 하면 호감을 느낄 턱이 없는 거죠. 또 이제 코로나로 만약에 이제 직장에서 격리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우연히 부장님하고 세트로 같이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근을 했으니까 이제 많이 힘드셨어요? 이젠 괜찮으세요? 라고 김 부장이랑 세트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김 대리가 김 부장을 보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괜찮아. 한 이틀 아프더니 뭐 다행히 뭐 그렇게 뭐 아픈 줄은 모르겠더라고. 덕분에 그냥 좀 쉬었지 뭐. 라고 부장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부장도 김 대리가 자기랑 같이 코로나 격리 들어갔다 나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김 대리 너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면 굉장히 후배들한테 관심이 없고 배려가 없는 선배로 판명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신은요?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라고 상대에게 물어봐 주는 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버릇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 괜찮아예요.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이죠. 안심시키는데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는 게 가장 큰 말이에요. 그 드라마에서 그 남자 주인공, 요즘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모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는 이제 비서 같은 이제 친구가 이제 같이 늘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뭐 계속 예민하니까 이래도 괜찮겠지? 문제 없겠지?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비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괜찮다고 3번 말씀드려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만저만해서 괜찮습니다. 이만저만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3번 말해주는 거예요. 그 대목이 나온 걸 제가 이렇게 딱 보고서 참 깊이 공감이 됐어요. 저는 단순히 이제 어떤 그런 웃기는 한 대목으로 이제 보고 넘어가는 시청자들도 많겠지만 그 작가가 참 이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아주 깊은 부분을 아주 가볍게 위트 있게 표현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우리는 그렇게 상대에게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상심해 있을 때 뭔가 회사에서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 어쩌다 그랬냐? 네가 한 번은 사고 칠 줄 알았다. 어떡할래 이제? 아이고 이렇게 하는 동료가 있고 괜찮아. 누구나 그런 실수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거야. 그 이유가 중요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유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들은 호감을 이제 보내시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아주 예전에 그 놀면 뭐하니 거기에서 이효리랑 비랑 유재석 씨랑 이렇게 셋이서 이제 무슨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라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이효리 씨가 이제 노래방에서 라이브로 이제 SNS를 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막 이제 뭐 악플 달리고 이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막 울더라고요. 이효리 씨가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해 막 이러면서 나 진짜 빠질까봐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이러니까 거기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유재석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나 그럴 수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되겠다. 그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라고 남한테 얘기해 주는 거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남한테는 정말 내가 이렇게 무심코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누가 이제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했을 때 힘내 이것보다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고마워예요. 호감을 얻는데 고맙다는 어떤 것보다 더 큰 게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제가 이제 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에서 뺄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나 친한 어떤 사람들한테는 더 의도적으로 입에다 붙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들한테 이제 그렇게 고맙다라고 얘기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 말씀 들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활용하기 가장 적절한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하루 종일 사람들이랑 부대끼잖아요. 누가 커피를 줘도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고 자료를 갖다 줘도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고 회의실을 세팅해놔도 시시때때로 고맙다고 얘기할 기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진짜 입에 달아놓고 고맙다는 말을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이제 제안해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건가 하면 직원들이 퇴근하잖아요. 직원들이 퇴근하면 뭐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수고했어요.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한 가지를 더 해보세요. 수고했어요.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조직원들한테, 팀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후배들이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을 거예요. 고마워하는구나. 우리 직장 상사가 나한테. 라는 거는 대단히 어떤 호감을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수고했어. 플러스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오늘서부터 활용해 보시죠. 후배들한테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 스포트라이트 언어예요. 스포트라이트는 어떤 건가 하면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말을 의미해요. 스포트라이트 언어는. 이게 가장 가성비 높은 호감 없는 말, 이것도 이제 1위로 추천할 만하죠. 근데 우리는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일에 그리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언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스포트라이트 언어 중에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알아봐 주는 거예요. 머리 염색하고 왔네. 머리 색깔 바꿨네. 잘 어울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봐 주기. 앞머리 잘랐네. 뱅 스타일이네. 확실히 어려 보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알아봐 주기. 가방 샀어? 와, 좋아 보인다. 비싸 보이는데 근데 잘 어울린다. 이런 거. 자, 또 스포트라이트 두 번째. 의견을 묻는 거예요. 팀장이 회의하면서 막 꼬다놓은 막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는 신입사원한테 회의를 하는 중에 홍길동 씨 의견은 어때요? 라고 물어봐 주는 거, 이게 바로 홍길동 씨 화이팅! 힘내! 이거보다 훨씬 힘을 주는 일이죠. 집에서도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자존감을 올리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을 묻는 거 스포트라이트 언어고요. 세 번째, 응원하는 거예요. 그냥 응원은 막 파이팅!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한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응원을 제대로 해야 상대를 주인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제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스포츠 경기에서 어때요? 막 그걸 이제 눈으로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 선수들을 막 따라가면서 막 그 사람 이름 부르고 막 김연경 막 부르고 그 사람 경기 내용 자체를 눈길을 떼지 않고 쳐다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응원을 하는. 그게 바로 응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엄청난 관심. 이게 바로 응원입니다. 그 직장 상사가 후배를 이제
응원하고 싶으면 잘해라. 자, 홍길동 씨 잘하자.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보고서 쓰는 거를 제대로 보고 체크해서 이런 건 참 잘 표현했어. 시장 분석 잘하네. 거기에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치면서 이런 거 옆에다 이제 굿이라고 막 이렇게 써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건 아주 잘한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정말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 이게 바로 응원입니다. 발표한 거 보고도 응원을 해주고 싶으면 그 태도, 억양, 뭐 청중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스킬,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더라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이것만 보완하면 완벽하겠어. 이렇게 나는 너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걸로 이 관심으로 응원해. 이걸 표현해 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큰 노력 없이 남에게 호감을 주는, 그야말로 가성비 높은 그런 이제 방법들을 이제 오늘 함께 나눴어요. 상대를 굉장히 이제 먼저 궁금해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그야말로 긍정하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